코스피가 의미 있는 지지선으로 여겨져 왔던 1900포인트를 뚫고 내려가며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종의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목이 아니라 시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의 연구위원님, 딱 지금 시장에 오늘 이 타이밍에 맞는 얘기가 이 시장 얘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 코스피가 1888포인트까지 오늘 반등에 나서긴 한데 반등폭 미미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동안 이제 주식시장의 상승이 어떤 것들 때문에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동안은 이제 양적 완화로 인한 자금 유입이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초를 밝혀준 것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이었고요. 미국의 흐름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보완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을 때 유럽의 LTRO나 OMT 같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유동성을 또 공급해줬고요. 또 이런 유럽의 흐름이 둔화될 때 BOJ가 나서면서 공격적인 통화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군데 모두에서 추가적인 통화 완화는 자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연준에서 확실하게 연내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시그널을 주면 마치 급반등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럽과 BOJ에서 여전히 제한적인 그런 이 통화 완화책 정도를 내놓는다면 네. 시장에 아주 탄력적인 반등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의미 있는 반등을 주기 위해선 연준의 시각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ECB나 BOJ 쪽에서도 추가적인 완화를 계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더 좋은 시그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나타나는 충격들, 위험 자산에서 회피하려는 시각. 그래서 채권에서 돈이 빠지면 주식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장기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 자산 회피 현상. 미국에서는 하이힐드 펀드 쪽에서 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이머징 마켓 쪽에서 특히 경상치 적자를 보이는 국가 쪽에서 돈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한 브라질의 이제 해화라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대표적으로 토빈세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정책이 나오겠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서 돈이 계속 빠지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시장 반응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현 국면에서 한국 증시의 상승은 아직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무엇보다 외국인 매물이 멈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900선, PBR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과연 언제쯤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들 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매수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환율의 또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는 미국보다는 ECB나 BOJ 쪽에서 통화 완화책을 먼저 멈춤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엔화와 유로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달러가 밀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달러의 상승 기조는 아직 멈춘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BOJ나 ECB의 시각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경우 이머징 마켓에 대한 시장 시각은 여전히 좀 싸늘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부분들도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팔자가 언제쯤 진정될 것인가, 그들은 언제쯤 이 이머징 국가의 주식 비중을 조금씩 늘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좀 유념해 두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다음 주에 FOMC 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던가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나올 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시각을 좀 확실하게 밝혀줘야 되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버냉키의 레임덕입니다. 버냉키가 지금 8월 달 이후부터 아예 이제 잭슨홀 회의까지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아예 손을 놓겠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그림은 누가 그려줄 것인가? 다음 그림을 그릴 때까지 정책의 변동성은 없는가? 이에 대한 확인만 한다면 시장은 단기적인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선진국과 한국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은 체크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일본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멈췄는데 7월 선거 이후에는 재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마디는 7월에 있을 일본의 참여한 선거 이후에 BOJ의 동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유럽은 이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픽스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최근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이 멈출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땐 9월 달에 독일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통화 완화책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마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중국은 경제 지표와 증시 모두 추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언제쯤 멈추느냐. 제가 보기에 연내 중국에서 기준인 이 7.5% 아래로 GDP 성장률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통화 완화책이라든지 강력한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중국이 과연 언제쯤 하락을 멈출지 여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로 살펴보게 되면 2분기 기업들의 실적이 과연 얼마만큼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네.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팔긴 팔았습니다만 이 판 물량 안에 상당 부분은 대차 잔고를 끼고 있죠. 공매도라는 부분입니다. 이 공매도가 언제쯤 환매입될지 여부가 시장의 반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내외부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임박해온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여러 가지 변수들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자꾸 지수는 밀리고 외국인 수급 깨지고 있고 이렇다 보니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장을 이겨낼 만한 종목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 계속하게 되거든요. 일단 외국인 매수가 재개될 경우에는 종목 투자에 있어서는 낙폭과대주가 일차적인 대안이 될 것 같고요. 예. 낙폭과대주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지신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이런 전략을 써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 낙폭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 매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예. 싶고 여전히 이제 외국인 중심의 수급 불안이 연장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매수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그동안 꾸준하게 주식을 사줬던 개인들의 매물 또 기관들의 매물 소화 과정에서 지수가 정체된다면 여전히 이제 개별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IT 부품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대차 잔고 증가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140만 원권 아래에서는 강력 매수 구간이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반등은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된다라는 점도 역시나. 더불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이제 종목 중에 가장 나아 보이는 것은 2분기 실적이 여전히 상향되고 있거나 아니면 IT 서비스 시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라든지 예. NHN이라든지 CJENL 같은 종목군들이 좋아 보이고요. 중성주 쪽에서는 홈쇼핑이나 여행, 인터파크 등 현재 성수기에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인터넷 시장 성장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ETF,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부분도 앞에 단서가 달려 있음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인 상황 오늘은 체크해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원과 함께한 신고 신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